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섬김과 돌봄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이호선 교수입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또 100세 이상을 사는 100+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길어진 삶과 또 새로워지는 도전의 세상 속에 우리가 평생 교육은 이제 낯선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어떤 인생이 우리에게 제1막을 열 것인가, 제2막에 도전을 줄 것인가, 그리고 제3막에 대한 가능성을 열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죠? 자, 이제 미래의 새로운 전문성을 만들어가고 또 미래적 교육 대안으로 새로운 시대의 아름다움과 또 전문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는 사이버 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매우 특별한 학생 두 분을 같이 좀 만나볼까 하는데 바로 배우 정태우 씨와 그리고 개그맨 김진수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우리 두 분의 학생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데 두 분 각자 개인 소개 잠깐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정태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숭실사이버대학교 기독교상담복지학과 18학번. 아우, 참 18학번이라고 하기 참 부끄러운데 18학번 김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두 분이 사실은 같은 해 들어오셨고 그쵸. 또 동기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계기로 들어오시게 됐는지 정말 궁금해요. 네. 저는 여기 앞에 계시는 이호선 선생님이랑 EBS의 라디오를 진행하다가 선생님의 이 상담 능력, 기술들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 같은 경우는 정태우 씨가 선생님과 하시는 그 라디오 방송을 듣고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듣고 태우 씨한테 전화를 했죠. 네. 이거 뭐냐. 도대체 어떤 와 너무 좋다 프로그램. 그랬더니 이번에 자기가 숭실사이버대학교 입학하려 한다. 형 혹시 생각 있으면 같이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무조건 같이 하겠다. 두 그래서 분이 같이 하게 됐죠. 안목이 높으시네요. 네. 그래서 저도 진짜. 솔직히 막 두려웠거든요. 네. 이제 공부라는 걸 다시 시작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두려웠었는데 형이 같이 함께 옆에서 해준다니까 위안이 확 됐죠. 그래서 자신 있게 예. 신청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신입생 환영회였나요? 네. 오리엔테이션이었나? 오리엔테이션. 둘이서 손 꼭 잡고 나이 먹은 둘이서 손 꼭 잡고 덜덜덜 떨면서 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분이 웬만해서는 수줍어 하실 분들이 아닌데 깜짝 놀랐는데 제가 더 놀랐던 건 학교에 입학하시고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고 무엇보다 대부분 사이버 대학에서 공부한다는 게 쉬운 일 같지만 정말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거라 열심을 내지 않으면 학점을 잘 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시면서 학점도 대단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도 굉장히 귀감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이버 대학이라는 게 사이버상에 있으니까 강의실 있나? 학교 있나? 도대체 수업은 어떻게 하나? 혹시 저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사이버 인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일단 우리 숭실사이버대 실제 어떤 곳이고 그곳에선 어떤 학습적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숭실사이버대학교 어디에 있나요? 여기가 숭실사이버대학교다. 숭실사이버대학교는 저의 방입니다. 분위기는 울산 방화진 바닷가 울산 방어전에 계시네. 한 장소입니다. 저는 충청북도 충주에 살고 있고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경기도 양평입니다. 우주시는 경남입니다. 항상 출퇴근길마다 차량용 스피커로 잘 듣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도 틈틈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음악과 항상 함께하는 이곳, 여기가 바로 숭실사이버대학교다. 이것이 제가 강의를 듣는 저만의 작은 강의실입니다. 여기저기
숭실사이버대학에서 지금 4학기째 공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살고 셀카시구나.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요? 저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우와. 35년째 버지니아. 가정주부이자 손자 손녀를 두고 있는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육지로부터 한 44km 정도 떨어진 바다. 아, 저기서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의 섬은 대한민국의 바다. 안에 섬에 결정하는 기점이 44km 영해에서. 숭실사이버대 캠퍼스는 이곳 바다가 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순간인들 파이팅. 힘든 상황 속에서 열공하시는 학우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여기가 바로 숭실사이버대학교입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뭐 보니까 뭐 무태에서 바다에서 그다음에 해외에서 지역 가리지 않고 어디서나 지금 보고 인터넷이 뚫리기만 하고 열리기만 하면 모든 곳에서 그게 뭐 선교 현장이 됐던 아니면은 일하는 영역이 됐던 아니면은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이건 실내이건 실외이건 관계없이 그냥 쭉 펼쳐지는 학습의 장인 거잖아요. 열정이 장소를 만드는 게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은 두 분의 일상은 사실 다른 분들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곳에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공부하세요? 저는 뭐 일단은 스케줄 없을 때는 방에서 또 이제 컴퓨터로 보고 뭐 스케줄이 있을 때는 이제 촬영장에서 핸드폰으로 촬영장에서 저 뭐 숭실사이버대 앱 깔면은 다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촬영장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 안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일을 해도 학점은 받아야죠. 그러니까 짬짬이 볼 수 있는 환경이 될 때마다 보신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우리 태우 씨는요? 지금 영상을 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다양한 현장에서 이렇게 학습을 하시네요. 네네. 근데 저는 제가 있는 공간 이외에서는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가거나 뭐 모바일로도 학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집중이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한 곳에서 좀 집중해서 좀 보고 싶다. 왜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신입생 때 20살 때 입학을 했었을 때는 공부에 대한 어떤 연극영화과를 제가 입학을 했지만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좀 깊게 뭘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계통의 과를 선택한 거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깊게 공부하고 나의 삶에 유익하고 내 비전에 어떤 지침서가 될 만한 그런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이 학습 과정에 있어서는 요거에만 100% 집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나는 이런 환경에서도 공부해봤다. 이게 왜냐면 저희가 실제 강의실에 와서 강의를 듣는 경우도 특강이라든지 여러 방식의 또 오프라인 학습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됐지만 주로 온라인 학습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 대부분이 다 온라인 학습을 하게 되는데 내가 그 와중에 여기서도 공부를 해봤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가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바로 공부한 적도 있어요. 부모님과 함께? 아니요, 함께는 아니고. 함께는 아니고. 부모님 인사드리러 가서 부모님 댁에서 공부한 적 있죠. 부모님이 공부하는 걸 처음 보셨겠네요. 그게 그렇죠. 그리고 그게 마지막 날이라서 그날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러셨구나. 태우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조금 이색적인 장소라고 하면은 인도네시아 발리의 한 작은 호텔방에서 선생님 수업을 들은 적이 있고요. 부럽다. 야. 난 전남 구례군이었는데. 구례군에서 들었는데 너는 발리에서 들었구나. 함께한 사람 중에서는 저희 집에서 아내하고 부모 교육이라는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아내한테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두 분을 만나면서 제가 좀 놀랬던 게 있어요. 실제 김진수 씨 같은 경우에는 입학하실 때 포부가 1등 하겠다. 미쳤다 내가. 맞다 나 그랬지. 나 미쳤구나 내가. 1등 해야지. 그런데 그 포부가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어떻게 지금 그 포부가 진행 중인가요? 아니 이미
첫 학기에 끝난 것 같고요, 그거는. 지금은 그냥 뭐 F 안 맞은 게 참 다행이다. 예. 그래도 너무 재밌게 즐겁게 하고 있어요.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시구나. 네. 혹시 그 김진수 씨 이 포부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네, 그때 1등 할 거예요, 그랬거든요. 사실 저도 그런 포부가 있었거든요. 너 비슷한 거였는데? 진수형한테 지면 안 되겠다. 형이잖아요. 그 사이에. 네. 제가 형보다는 어리니까 네. 좀 더 그래도 머리가 잘 회전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코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뭐 태우 씨 포부는 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번 기억 안 여쭤보려고요. 나요? 저는 학점에 상관없이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게 포부였었어요. 똘똘하다, 나도 이렇게 얘기할 거야. 괜히 무슨 1등 하겠다는 얘기를 해갖고. 되돌리고 싶으시겠지만 늦었어요. 네. 자, 우리가 사실 학교에 입학하게 된 경위나 뭐 동기나 아니면 뭐 환경이나 이게 굉장히 다 다양한데 놀랍게 이렇게 딱 입학을 하고 나면 내가 1등 해야 되겠다 이런 포부도 있었지만 공부하는 과정의 기쁨이 저는 사실 저도 지금 저희 학교에 노인복지학과에 저도 학생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이라는 걸 아무도 모르시는데 저도 교수지만 다른 학과에 들어가서 학생으로 수업하면서 너무 만족감이 커요. 새로 배우기도 하고 또 학습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학생들과 이렇게 새롭게 만나야 되겠다 이런 것도 느끼는데 실제 들어올 때의 포부는 내가 배우고 싶었던 걸 공부하고 싶었던 걸 하고 싶었다 혹은 1등 해야 되겠다 뭐 이런 포부로 들어오셨지만 막상 들어와서 공부해 보시니까 어떤 점이 좀 좋던가요? 저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제 삶을 이제 거기다 대입을 시켜보잖아요. 저희가 이제 기독교 상담 복지학과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론들에 대해서 어린 시절에 대한 것들 뭐 이런 거 쭉 배우잖아요. 네. 제 어떤 삶을 좀 대입시켜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이렇게 힘들었던 거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이래서 힘드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을 좀 더 이해를 하게 되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위로를 좀 받고 공부를 하면서 위로를 받더라고요, 오히려.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더 좀 용기를 주게 되고 많이 좀 힘이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위로였고 네. 용기였고 힘이 되고 있다. 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어떠셨어요, 태우 씨는? 저는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끼리의 그 토론 카테고리 안에서의 그런 위로와 격려 또 다른 생각들을 공감해 줄 수 있고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네네.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생활을 했었을 때는 이제 수업실에 나가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별로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이나 뭐 이런 토론들을 할 시간적인 것들이 별로 할애가 안 됐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 사이버 대학교 안에서는 얼굴을 볼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름만 나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할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피드백들이 이렇게 선생님도 주시고 같은 학생들도 이렇게 글로써 주니까 엄청 다양하고 그런 것들을 좀 흡수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말씀인데 여기서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수업도 지금 우리 학교 수업을 통해서 경험하고 계시고 오프라인 수업도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과 단점이 있겠고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온라인 수업 이거 참 좋더라. 이런 면에 있어서 진짜 강점이더라.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보니까 이거 진짜 강점이더라. 어떤 게 있을까요? 말로 토론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존재감이 없는 학생들이 많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친구들이 엄청 잘 적극적으로 학교 수업에 임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장점일 것 같고 뭐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참 좋던데요, 저는. 다른 과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교양 과목 중에서 영어나 뭐 이런 것도 듣고 싶으면은 들을 수 있고. 들어가 보셨어요? 몇 번 듣긴 올해는 못 듣고 좀 한번 어떤 게 있나 하고 들었는데 졸업하고 나서도 들을 수 있잖아요. 아우, 다음 생애까지 들을 수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그게 졸업하고 굉장히... 나서도 평생 해당하는 전공은 끊임없이 계속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전공의 이런 현재의 여러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업데이트가 돼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정보를 받을 곳이 없으니까 살짝 고민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고도 그다음에 전문가들인 교수님들의 강의를 끊임없이 들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매력이죠. 그리고 사실 온라인 대학에서 우리가 보통 나 혼자 공부한다라고 하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온라인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되지만 이 중심되는 요 수업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스터디 그룹들이 있고요. 맞아요. 또 오프라인에서 저희 과도 그러하지만 다른 과들도 굉장히 많은 특강들이 진행이 돼요. 예. 그리고 동아리들이 다 따로 있고요. 네. 그리고 모든 학과가 다 MT, 뭐 특강, 그다음에 자격증을 위한 여러 오프라인에서 수업이 대부분 다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또 공지도 되고 시간만 된다면 오실 수 있다면 최대한 함께 하시면 사실상 그걸 통해 가지고 친구도 함께 더군다나 내가 예를 들어서 18학번이다. 그럼 18학번들 사이에 또 네트워크 있고요. 또 2학기에 들어오신 분들은 요 나름대로의 또 네트워크가 선후배 간에도 또 위아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인간관계망도 어마어마하게 넓어지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여러 주점들을 딱딱 짚어주셔가지고 네. 저도 학생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합니다만 숭실사이버대가 참 대단하구나. 새 학기 때는 꼭 오리엔테이션에 꼭 참석을 해야겠네요. 오리엔테이션은 재밌어요. 이미 오셨어요. 오리엔테이션은 한 번 가는 거예요? 네, 한 번만 가면 되고요. 또 오셔도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신입생 보러 가려오는구나. 신입생 보러 다시 가려고? 아니 선배들도 워낙에 오리엔테이션 때 많이 그때 오셨거든요. 많이 오셨었잖아요. 네, 맞아요. 많이 오셔서 이모저모 여러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일종의 멘토링처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진수 씨하고 태우 씨가 이제 4학년이에요. 네. 4학년이 되잖아요. 네. 그럴 텐데 이 4학년이 되면서 지금까지 수업을 해왔고 또 여러 행사들이 어떤 게 있는지도 알고 계셨고 또 사실 오리엔테이션부터 참석을 하셨잖아요. 야, 나 공부하면서 나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 내가 애로사항이기도 하고 웃긴 일이기도 하고 뭐 다 좋은데요. 나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 좀 궁금해요. 저는 안 그래도 이제 얼마 전에 이호선 교수님한테 투정을 부렸는데 교수님 그 마지막 기말고사 시험이 네. 30문제잖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 그래갖고 5문제를 못 풀었어. 못 풀었어요? 그래갖고 교수님한테 투덜댔어. 그래서 교수님 30문제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 그래요? 그럼 다음 주 40문제 낼게요. 아닙니다. 교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돼요. 또 이제 그 사이버 대학이고 뭐 인터넷 강의라고 그래서 정말 기말고사나 이런 건 좀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겠더라고요. 중간고사나 이런 거는. 그럼요. 네. 일단 우리 김진수 학생이 기억해야 될 게 우리 학교는 중간고사가 없어요. 과제. 과제들이 있죠. 근데 사이버 대학이 제가 학생으로도 공부를 해보고 교수로도 가르쳐 보면 장점이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성인들의 학습이기 때문에 뜨거운 정도가 거의 마그마예요. 굉장히 열심히들 공부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더군다나 내가 약간 늦깎이로 공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하시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교수님들은 뭐 리포트로 기말고사를 대신하시기도 하시고 저처럼 문항을 이렇게 넉넉하게 가져가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여러 방식으로 기말고사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진짜 좋은 성적을 제대로 공정성에 입각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라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유튜브에 나가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족보가 있더라고요. 아유. 그래서 한 선배님께서 저한테 네네. 족보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만 있으면 됐다 했는데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 진짜 그 선배님 보면 나 따질 뻔했죠. 한 문제도 안 나왔어요.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떤 시험? 그래서 시험 그걸 이제 주신 거야 나한테. 그래서 든든하다. 와, 그런 거 왜 공유 안 해요? 야, 나 1등이 하지. 뭘 주면 내가 1등이 안 되잖아. 근데 정말 한 문제도 안 똑같아. 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게 왜 그러냐면 교수님들도 저도 교수잖아요. 저는 동일한 문제를 절대 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항상 공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늘 동일한 걸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숭실사이버대가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는 교수님들이 매 학기 절대 같은 문제를 내지 않으시고요. 그 얘기는 매 학기 스스로도 업데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과 함께하는 그 과제나 혹은 그 관련된 시험 문제도 그냥 허투루 내는 게 아닌 거죠. 그건 뭐냐? 교수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일련의 교수님들의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려고 일부러 네. 돌려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훌륭한 학생이에요.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이버대가 숭실사이버대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 사이버 그렇죠. 대학들이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평생교육 시대의 주역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숭실사이버대에 다녀보니까 이것만큼은 정말 매력적이더라. 숭실사이버대 다녀보니까 이것만큼은 어깨 쫙 펴지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더라. 이런 게 두 분에겐 어떤 것이었을까? 저는 사실 든든하고 어깨 펴지는 네. 때가 우리 굉장히 끈끈하세요. 우리 되게 동지애도 있으시고 네네. 보니까 너무나 좋으신 게 제가 이제 공연을 좀 하잖아요. 공연을 네네. 하고 있잖아요. 공연에 단체로 이렇게 모여서 관람을 오셨어요. 네. 네, 너무 기분 좋고 든든하고 참 진짜 기분 좋았습니다. 항상 먼저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이번에 공연하시는데 보러 갈게요. 언제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네. 먼저 연락을 해오시고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진짜. 특별히 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네. 우리 숭실사이버대학에 함께 하실 경우 우리 김진수 씨가 하는 그 연극이나 여러 프로그램에 할인 혜택이 있을 수 있고요. 앞으로 박수 칠 건 아니에요. 정태우 씨가 하는 프로그램에도 동일한 혜택이 있을지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가능할까요? 아니, 그러면 얼마나 너무 좋죠. 아, 좋죠. 제가 거듭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숭실사이버대가 가지고 있는 그 아주 독특하고 그 세련미가 사실 사이버대학 중에서도 숭실사이버대만의 매력이 있거든요. 기독교 선도 학교로서의 매력도 있지만 네. 학생이 느낄 때에 특별히 정태우 씨가 느낄 때에 이 숭실사이버대학의 매력이랄까 꿀 떨어지는 바로 그 느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교회 이제 목회자 분들하고 상담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할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일들을 제가 이제 나중에 목회자는 아니지만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약간 희망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다른 학교는 좀 다를 것 같은데 숭실사이버대학교 그리고 숭실대학교가 이제 기독교 학교이기도 하고 기독교 상담복지학과라는 이런 과가 있는 줄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대다수이기도 한데 그렇게 제가 이 학과에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주변에 이제 교회 안에 형제자매들 그리고 목사님들도 너무 부러워하시고 너무 응원해 주시니까 네네. 그게 참 자긍심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숭실사이버대에 다니는 학생들의 면면이 또 한 분 한 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진짜 학교에 대한 큰 자부심과 그리고 그 에너지 그리고 그 기쁨이 눈에서 뚝뚝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데 두 분의 자부심도 그만큼의 열정과 그만큼의 높이를 보이고 그만큼의 큰 넓이를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들으면서도 저 역시 기뻐지는데 자, 그러면 숭실사이버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다른 학생들의 그 기쁨 또 그 자부심 어떤 걸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숭실사이버대학교는 나에게 인생 이모작이다. 도둑맞은 감수성, 잃어버린 꿈, 기쁨, 설레임 이런 것 등을 다 찾아주었기 때문에 숭실사이버대학교는 나에게 든든한 경찰 아저씨다. 제가 학교에서 국어 수업을 하고 선생님이신가 봐. 문학 수업이 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고 있기 때문에 숭실사이버대학교는 저에게 오아시스입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는 나의 꿈이 실현되는 새로운 세상이다. 최고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교다. 저에게 길을 알려준 길잡이입니다. 숭실사이버대학교는 나의 목적지로 가는 환승역이다. 내 인생의 후반전의 도전이다. 아자 아자 화이팅! 열정을 불태우는 불꽃이다. 어머, 이거 뭐야? 여기는 공사 현장인데요. 공연을 하다가 쉬는 날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숭실이란 공사 현장 리모델링이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글 쓰는 거 배워서 저를 리모델링해서 멋진 글을 쓰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멋있다. 숭실사이버대학교는 공사 현장 속 청정 지역이다. 사이버대학은 저에게 등산과 같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그러다 정상에 올라가다 보면은 그런
또 다른 성취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저에게 숭실사이버대학은 자신감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숭실사이버대학을 저는 사랑합니다. 화이팅! 숭실사이버대학교는 무엇입니까? 숭실사이버대학교는 나의 미래다. 저에게 있어 숭실사이버대학교는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열심히 글도 쓰고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래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중간에 근무를 쉴 때나 여유로운 시간이 조금 남을 때 중간에 틈을 활용해서 강의를 듣는 편입니다. 나에게 숭실사이버대학이란 계단이다.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젊었던 시절에 미처 하지 못했던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때는 놓쳤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발견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또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숭실사이버대학교는 내 영혼의 가족이다. 10년 동안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나에게 주는 특별 보너스입니다. 귀여워. 야, 애들 키우면서 이제 수업을 들으시나 봐요. 그렇죠. 숭실사이버대학은 나에게 희망이다. 숭실사이버대학은 숭실사이버대학교는 이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야.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의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이분들의 삶의 고백이고요. 또 한 가지 자기 삶의 이름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단순히 숭실사이버대학의 의미를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의미로서의 그 네모를 채우신 것 같아서 저는 약간 뭉클하게 됐어요. 그렇죠? 너무 좋은데요, 진짜. 그리고 보니까 다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데 또 새로운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쵸. 대단한 도전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진짜. 자, 그런 의미에서 두 분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 우리 숭실사이버대 가족으로서 함께 지금 우리 학교를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 나에게는 숭실사이버대학이 네모이다. 어떤 걸까요? 기대돼요. 아니, 기대는 하지 마. 별건 아니야. 굉장히 그냥.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야, 내가 옛날로 돌아가면은 정말 공부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돌아가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숭실사이버대학교는 타임머신이다. 타임머신이다. 나에게 있어서 타임머신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함께 타고 떠나나요? 네, 그럼요. 또 밝은 미래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새로운 미래를 열어준 창구도 되는 그런 좋습니다. 멋진데요? 타임머신이다. 우리 태우 씨에게 숭실사이버대는 네모이다. 자신만만해 보이는데 기대되는데 몇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 질문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동화백과 하나면 자신감 뿜뿜이었어요. 이 시리즈가 쭉 있으면 어떤 궁금한 거, 어떤 알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다 나와져 있었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완전 나의 든든한 백이었고 자신감이었었거든요. 지금 저한테 숭실사이버대학교는 동화백과인 것 같아요. 동화백과이다. 나에게는 모든 것을 보여주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창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네네. 좋습니다. 동화백과 연식이 나오네요. 자, 이제 우리가 숭실사이버대학에 다니면서 그게 나에게 학교가 주는 내 인생의 이름표 하나 역시 자리매김을 하게 됐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숭실사이버대학 가족으로 지금 학생으로 또 있지만 졸업을 하게 되죠. 두 분에게 졸업 이후에 목표와 꿈은 어떤 걸까? 숭실사이버대학을 졸업하고 두 분의 목표와 꿈은 어떻게 이어질까 또 궁금해요. 저는 결혼이라는 걸 하고 또 아이들을 키우면서 열심과 사랑으로만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부부관계에도 어떠한 기술이 있어야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그 사랑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공부를 해서 그런 기술들을 습득해야 되는데 숭실사이버대학교의 이 수업들을 들으면서 그런 기술들을 하나씩 배워가는 느낌이 커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배우로서 30년 이상을 살아왔는데 지금 한류 하면서 이번에 이제 아카데미에서도 큰 상을 받았고 또 방탄소년단이 이제 나오면서 세계에서 이 한류 콘텐츠 또 한류 문화가 엄청 뻗어가고 있는데 이런 정신적인 건강함, 마음의 건강함도 그 문화와 함께 같이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후배들이 좀 그런 면모들을 가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이제 선배로서도 성장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이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되게 굉장히 같은 생각인데요. 네. 저도 졸업을 하고 나서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 이제 특히나 이제 연예인들 화면에 많이 이렇게 보이게 되는 친구들은 사실 어떻게 상담이나 이런 걸 좀 편하게 하거나 뭐 고민을 쉽게 털어놓는 곳이 좀 없기도 해요. 네네.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저는 어쨌든 숭실사이버대학에서 기독교 상담 목회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조금 더 이런 상담에 대한 공부를 좀 더 해서 그 친구들이 좀 마음 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는 네. 선배가 됐으면은 그런 쪽으로 아마 좀 공부를 좀 더 하고 싶고 네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태우 씨 같은 경우에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 문화 한가운데 숭실사이버대에 그 함께 공부했던 여러 영역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그 영역 한가운데 자리매김을 하고 싶다. 라는 멋지게 말씀. 포장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수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이 공부를 조금 더 확장해서 상담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뭐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치유 선교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맞나요? 뭐 대충 얘기라도 교수님이 정리를 해주시니까 네, 너무 좋네요. 사실 우리가 저는 숭실사이버대 교수로 있으면서 제 스스로가 미디어 선교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시점에 어떤 환경에 머무르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숭실사이버대학에서 함께 공부를 했다는 얘기는 그 가운데 기독교 정신을 함께 기억하고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삶 속에 가져가고 우리의 삶과 더불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견인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거대한 공동체의 그림을 좀 그리게끔 하는데 두 분의 목표와 이 꿈은 그 거대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방향성의 에너지와 힘과 또 그 꽃을 피우는 과정이라 생각이 들어서 저희 숭실사이버대학교 일원으로서 저도 좀 뿌듯합니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분도 이제 졸업을 하게 될 거고요. 졸업을 하게 되면 이후에 또 후배들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 두 분의 선배들도 정말 여러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이제 선배가 되기도 하셨고 이제 졸업하고 나면 그야말로 계속 공부를 하고 뒤로 따라올 후배들을 만나게 될 텐데 우리 선배로서 우리 숭실사이버대 후배들에게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 마음에 있는 얘기 솔직히 확 털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 공부하고 싶어서 졸업하고 싶지 않아요. 어떡하죠? 가능해요. 그래요? 아니, 왜냐면 저희 학교에는 예를 들어서 기독교 상담복지학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다른 학과에 재입학하고 재입학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같이 가자. 네. 저도 이렇게 시작은 멋지게 뭔가 열심히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그거에 비해서 잘 못 따라가고 있는 느낌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오늘 이런 계기로 인해서 또 다시 마음가짐을 새로 잡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숭실사이버대학교 안에서 또 선생님들과 또 같이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과 물론 늘 함께 볼 수는 없지만 마음이 하나인 그런 사람들과 뭐 같이 토론의 장이든 어떤 쪽지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해 주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서 저도 다 답글은 달지 않지만 여러 토론하는 이런 피드백들을 다 보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교감과 또 공감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는데 그렇게 여러분들도 하나씩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제가 학교 생활을 해본 결과 이게 혼자 공부를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 있지만 또 단점이 있는 게 또 어디다 이제 의지하거나 기댈 때가 좀 부족하긴 해요. 그러다 보면은 좀 또 쉽게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많은 또 오프라인의 모임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곳에 나가면은 서로가 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은 더 좋아요. 이런 과목을 들으세요. 이 수업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해요 하는 또 알려주시는 또 선배님들이 계시거든요. 교수님들께서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온라인 강의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모임을 빠지지 않고 나가시면은 훨씬 학교 생활하는데 많이 도움 되실 거예요.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 오시면 저와 정태우 씨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주 매력적인데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 좀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 나는 향후 이런 선배가 되겠다라는 일종의 다짐이랄까요? 우리 숭실사이버대 후배들에게 이런 선배가 되고 싶다. 어떤 걸까요? 제때 졸업한 선배? 뭐 계속 남아있는 선배. 계속 남아있는 선배. 계속 응원해주고 좋네요. 여고괴담 선배. 늘 정태우는 숭실사이버대에 있다. 늘 함께하는. 교수도 아닌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일들이 밖으로 이제 외부로 많이 알려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좋은 소식을 많이 알려드리는 선배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마다 네. 숭실사이버대 후배들이 막 열광할 수 있는 이런 선배가 되겠다. 그럼요. 빛내는 후배를 빛내는 선배가 되겠다. 이 말씀이시죠? 이호 선생님께서 어떤 학생으로 딱 만들어주시네요. 이 학교에 들어오면 이런 딱 학생으로 딱 만들어주시네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학생으로 딱 만들어주실 뭐 하고 때 싶다고 너. 도움을 주는 선배. 선생님 어떤 학생을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는 선배.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그 순간에 힘을 보태고 그 가운데 벽돌 한 장 더 놓는 이런 선배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저도 이 배우의 길을 시작했었을 때 어떠한 저에게 비전이 되는 선배님들의 롤모델이 있었거든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저는 후배님들이 앞으로 이제 입학하시고 공부할 때 정태우라는 선배를 보면서 힘을 내고 좀 따라와 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흔히 꿈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쩌면 그 시작하는 자가 미래를 벌써 쟁취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에게 아마 가슴속에 품고 있던 새로운 도전의 그림이 있을 거고요. 또 배움에 대한 뜨거움과 갈증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갈증과 또 그 도전에 대한 새로운 그림들을 우리 숭실사이버대와 함께 실현하고 만들어가고 그 가운데 인생의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 오기를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안에 기독교의 선봉대학 숭실사이버대학교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 기쁨과 기대가 가득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숭실사이버대학교 학생이자 동시에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배우 정태우 씨와 개그맨 김진수 씨 바꿔볼까요? 우리 정태우 학생과 그리고 김진수 학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